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선 가짜뉴스의 천병 역할을 했던 네이버가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네이버. 법조계에서는 이미 네이버에 대한 폭망 수순이 시작됐으며 이번 기회에 한마디로 네이버를 발칵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언론 위에 군림하는 권력, 네이버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독점하는 빅브라더 네이버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널리 유통시키는 초고성능, 초대형 스피커 역할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선전선동하는 도구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런 네이버를 손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선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데 천병 역할을 한 네이버, 폭망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네이버의 이러한 최대 위기는 네이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법조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짜 여부를 검증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점인 대선 3일 전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를 대장동 사건에 연루시키려고 했던 가짜 뉴스가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와 인터뷰를 한 뒤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KBS, MBC 등 공영방송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전파를 탔고, 네이버는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초고성능 초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표현처럼 단순한 가짜 뉴스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에 네이버가 천병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7월 25일 네이버를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네이버의 언론 군림에 따른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국내 뉴스 소비 통로 69%가 포털이고 언론사 웹사이트와 웹을 통한 소비가 5%에 불과해 뉴스 신뢰도가 30%로 추락하는 등 뉴스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면서 네이버 등이 국민들에게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에 뉴스를 유권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도록 하는가 하면 네이버는 가짜 뉴스를 증폭 유통시키는 초고성능 초대형 스피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는 자신들은 언론사가 만든 뉴스를 실을 뿐이라면서 가짜 뉴스의 이 초급속도 확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치 공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 때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두루킹 김동원 씨를 동원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여론을 조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 사건이 선거 전에 알려졌더라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다양한 제휴를 할 언론사를 선택하고 뉴스 배열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사 혹은 가장 파급력이 큰 언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 선택과 기사 배열을 통해 이미 독자들이 읽을 것과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이번에 가짜뉴스의 발원지인 뉴스타파를 네이버와 뉴스 콘텐츠를 제휴하는 매체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가 뉴스타파를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와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분류는 네이버가 한 분류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네이버에 물리지 않는 한 대권과 같은 최고의 권력이 걸린 대선에서 이번 가짜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나른 초고성능 초대형 스피커 역할을 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네이버가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명의 요구로 네이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위원은 뉴스타파를 뻐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를 해줘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한 책임은 네이버에 있다며 네이버를 정조준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뉴스 유통의 60% 이상을 독점하는 네이버가 여론 조작과 선동의 놀이터 및 천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에서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이버가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의 하나인 선거 제도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며 이를 막을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번 가짜 뉴스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결같이 이번 대선 가짜 뉴스 천병 역할을 한 네이버는 향후 폭망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고영호 변호사는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 조작 가짜 뉴스에 네이버가 가담한 것은 충격적인 팩트다라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또 법조계와 이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는 이상 네이버의 여러 조사는 현실화되었으며 이번 기회에 네이버에 대한 대대적인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의 변호사는 대선 가짜뉴스를 퍼나른 이 네이버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앞으로 법의 잣대로 명백하게 일벌 100개를 해야 하며 네이버의 이런 충격적인 대선 가짜뉴스
유통의 그 책임, 네이버 경영진에게도 그것을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법조계가 지금 네이버를 발칵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